예, 오늘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뭐 특수본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경찰이 어떻게 경찰청장을 수사할 수 있냐? 수사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이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 그러는데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법무부나 검찰청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간 녹취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 추궁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112 녹취록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조순희 의원님, 일단 한 장관의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요. 이거는 어떤 경찰의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라는 것은 경찰 수사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지휘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그 위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의 차원이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중 장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게 되면서 검찰은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근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사실관계를 설명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기동민 간사가 경찰과 검찰이 그 공조를 하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군요. 네. 그런데 검수완박법으로 수사 공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한 것이죠. 조 의원님의 말씀 핵심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일 1순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든 혹은 검찰이든 수사 역량이 있는 검찰이라면 좀 그런 것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의 수사 역량 중에 가장 어떻게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대형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었어요. 그동안의 서해 페리오 침몰이라든지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런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투입해가지고 역량을 발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이 빠져버린 겁니다. 서장욱 변호사님, 물론 경찰의 입장은 특별기구 설립해서 지금은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엄중하고 낱낱이 읍참마속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감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사국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법 이래 법원칙 중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법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당사자가 수사에 받는 당사자가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고하를 막론하면 잘못하면 이게 서울청장 아니면 경찰청장까지 조사를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찰은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이런 이제 경찰에서 과연 상급자까지 이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저는 별도의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이제 상설 특검이든 이런 거야말로 이게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법 개정의 문제예요. 아니 검찰이 이런 대형 참사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도대체 국민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성수대교든 삼풍백화점이든 범죄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수사가 미진하면. 그러나 이게 국민 전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때문에 이런 검수완박법에서 대형 참사를 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모든 형사사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이익, 국민의 인권, 국민의 권리인데 저는 이게 뺀 걸
지금이라도 이게 원상회복 시기 된다 봐요. 서정학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시각은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뭐 대장동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이 특검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오히려 특검이 돼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까지 대학 자난 사건을 처음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했었는데 이번은 좀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의 말에 또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건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검수완박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태원 사고는 CCTV 다 있고 신고 내역 다 있고 파출소, 용산서, 서울청으로 왔다 갔다 한 송수발 문서들 다 확보하면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국민 참사에 앞서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는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말과 똑같은 실언이라고 생각되고요. 경찰이 이게 셀프 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서울청 용산서 사건 이런 것들을 서울청에서 조사하고 경찰청에서 조사하는데 이게 셀프 수사면 경찰들 사건은 다 검찰이 수사해야죠. 그러면 셀프 수사하기 때문에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했는데 검찰이 과거에 자신들의 셀프 수사에 대해서 잘 수사했습니까? 검찰들 수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이게 원인을 정파에 관계없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검수완박 얘기 나오고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런 데 대해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검찰에 대응책을 물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를 물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실체적 규명을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검찰은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검수완박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있는 사실 얘기한 것뿐이에요. 예,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저도 정말 답답해요. 법사위원으로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참사가 발생한 그 골목, 과거에는 일방통행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 대통령실도 반박을 주장을 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 오늘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새로운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마약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한 장관이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제작진 차원에서도 이 얘기를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일방적인 주장을 저희가 뉴스탑텐에서 다 달아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참사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가짜 뉴스라면 그것도 바로잡는 것도 저희의 부분이기 때문에 마약 수사 담당 사법경찰을 80명 가까이 투입했기 때문에 뭔가 황운하 의원과의 이 취지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한 장관이 추진했던 이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참사 대비 경찰들이 소홀했던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까? 뭐 또다시 근거도 없이 한동훈 장관을 뭐 아무데나 끌어들이는 거는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경찰 기동대 배치되지 않고 사법경찰 79명을 그 마약 수사 담당으로 이제 투입했다 이건데 한동훈 장관은 경찰청장이 아니죠. 행안부 장관도 아니죠. 기동대 배치나 그 마약 담당 경찰을 배치하는 거는 이건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담당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관하고는 관계가 없죠. 두 번째, 지금 황운하 의원은 마약 수사를 공안 통치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마약과 전쟁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마약 제조하는 그 범죄자나 마약 유통하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가 2016년에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예.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뭐 다크웹, 그다음에 가상화폐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마약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걸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에서 가짜 뉴스를 선전선동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대단히 불쾌해요.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TBS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방송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어요. 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장관이 공안 통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마약 실태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 국회의원이 나가서 또 공조를 해요. 이건 뉴스 공작이 아니라 뉴스 공작이죠, 이거는. 이런 교통방송이 과연 서울 시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운하 의원은요, 검찰의 수사를 증발시켜버리겠다면서 검수완박법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어야죠. 부끄러운 줄 알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저 부분이 뭐 가짜 뉴스다 아니다 이걸 파악하기 전에 현직 의원과 한 방송인의 저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고, 알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팩트 확인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뭐 황운하 의원의 얘기인데,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